공컨테이너가 부족하게 되는 원인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상 운송 운임이 급등하게 되는 그 자료를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하나 읽게 된 그 기사를 하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해 사태라고 하죠. 후티 반군의 그 수에즈 인근의 블럭이죠. 블럭으로 인해서 선박들이 그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이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 경유하는 선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상 운송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죠.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해상 운임 상승은 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 오분에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3월 그 당시보다 해상 운임이 더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 오는 것에 더해서 뭐 아시아 지역이나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의 포트 컨제스천까지 가세가 됨에 따라서 음, 한마디로 운임을 더 올리고 있다. 운임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컨테이너가 부족한데 여러 항만에서의 포트 컨제스천까지 더해지다 보니 운임이 팬데믹 시절을 연상케 할 정도로 운임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해상 운송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각 지역마다 이러한 시기에 공컨테이너 인벤토리라고 하죠. 인벤토리를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되게 많죠. 중국에서 재고로 쌓여 있던 물량들을 우리가 뭐 업계에서 흔히 쓰는 말로 이제 밀어내기 선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갑자기 이제 폭발하게 돼서 운임이 이제 뭐 피크 시즌이 조금 더 이제 일찍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몰리다 보니까 이 수요하고 공급 밸런스가 이제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선박들은 뭐 바다에서 더 체류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시아 지역에서 뭐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은 이제 되게 수출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선적을 했던 컨테이너들은 되게 돌아올 때 우리가 백홀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고 있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회수될 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되게 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공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다시 미주나 우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으니 더 항해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막상 아시아 역내로 들어오니 아시아 항만들은 포트 컨제션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공컨테이너 수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게 일단 오는 거는 둘째치고 그 유럽 쪽으로 들어갈 때부터 좀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수에즈 운하를 원래 거쳐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에즈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아프리카 희망공을 이렇게 쭉 경유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물건들을 아마 스페인 같은 바르셀로나 같은 곳에 일시 하륙을 하고 거기서 아마 TS를 내서 뭐 지중해 쪽 화물을 연결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역내 어 피더라고 봐야 되겠죠. 지중해 역내 피더도 스페이스가 그래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이 인도되는데도 시일이 참 많이 걸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착도 늦어지고 도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화물을 적출하고 공컨이 반납되고 그리고 공컨이 다시 수에즈를 통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오기까지 이 최종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 어,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화물들이 컨테이너들이 거기서 계속 이제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잠겨 있는 컨테이너를 뭐 다시 뭐 아시아 지역 뭐 중국 같은 항만으로 빼야 되는데 뭐 요런 일들도
이런 선적들도 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수에즈 운하 문제로 인해서 뭐 항해 일수가 길어지고 항해 일수가 길어지게 되면은 뭐 선박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속도를 더 빨리 낸다거나 근데 물리적으로 속도를 많이 내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선박을 추가적으로 이제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선박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선복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실어 날라야 되는데 컨테이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항해 일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 선복도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과주하고 선임 관계, 운임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뭐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건 아마 그 중고 컨테이너 아마 시세인 것 같네요. 그 엑스체인지라는 이 플랫폼은 중고 컨테이너를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피터 하이큐브 컨테이너 중고 가격이 현재 한 3,300불 정도까지 3,300불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비싼 것 같네요. 뭐 많이 오래전이긴 하지만 한 20년 정도 전에 한 10년 정도 된 하이큐브 컨테이너가 1,500불에서 1,600불 정도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조 원가가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원자재 값이 조금 올라서 그런 변동은 있겠지만 1,600에서 그래도 한 2,000불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한 3,3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여기 이제 적어놨네요. 그죠? 직접 뭐 작년 뭐 9월 대비해서는 가격이 한 두 배라고 합니다. 그 절반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하이큐빅 중고 컨테이너가 한 1,600불 정도에 아마 거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대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직접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이제 지어서 오너밴 형태로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컨테이너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임대사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제 선사에 빌려줄 수 있는 재고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이 증가했죠. 갑작스럽게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뭐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전 세계에 아직까지 이제 제조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기존에 만들어놨던 재고 자산들을 빨리 소비를 해야 돼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밀어내기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크 시즌이 조금 빨리 오고 있는데 이거를 실어나를 수 있는 선박도 그렇고 그리고 컨테이너도 그렇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 쉽게 말해서 박혀 있는 겁니다. 이 박혀 있는 거를 빼낼 수가 없는 거죠. 후티 반군 문제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유럽으로 가는 헤드월, 백홀 양 구간에 걸쳐서 트랜짓 타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요. 이 트랜짓 타임을 조금이라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더 낼 것인가.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속도를 많이 내서 속도를 좀 올려서 그 시간에 맞추는데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고 선박을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출하는 화주 입장에서는 선복도 모질하게 되고 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러시아나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뭐 아시아 지역 항만에서는 항만 적체 포트 컨제스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항만에 갇혀 있는 컨테이너들 되게 많죠.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 어떤 스케줄로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예측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복도 부족하게 되고 컨테이너도 부족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중국에서 실어내야 되는 화물들은 넘쳐나고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임이 오르고 있다. 그 외에도 뭐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요 근래 뭐 항만에서 되게 스트라이크가 되게 많습니다. 뭐 캐나다 쪽에는 뭐 철도 관련된 파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즌에
뭐 미주 서부 항만, LA 롱비치 같은 곳에서는 항운 노조하고 그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트 클로즈 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지금 기상이 되게 안 좋습니다. 기상이 되게 안 좋아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AIS 자료를 보기도 하겠지만 그 포트 컨제스천 때문에 뭐 4일, 5일씩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항만이고요. 이 서비스는 세 개의 항만을 각 항만마다 하루라고 트랜짓 타임을 동일하게 이제 맞추고요. 이런 서비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총 세 척의 선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하역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하루라고 그냥 편의상 그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트랜짓 타임이 이틀로 이제 길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선박을 조금 더 이제 빨리 운항 속도를 이제 늘리거나, 근데 운항 속도가 동일하다면은 선박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선박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경우. 그런데 선사에서도 선박을 더 투입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게 되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운임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시아나 뭐 특정 지역의 뭐 전쟁이든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건 뭐 항만 포트 컨제스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까지 이제 잠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쉽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들어갔던 수입 화물들이 예를 들어서 그 화물 적출이 되고 그 다음 아시아 지역의 뭐 부산항으로 이 배편을 통해서 이제 공컨테이너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회전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잠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박도 부족하고 공컨테이너도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중남미 쪽에서 아시아로 이제 돌아오는 선박에 그 적부 실려 있는 그 스토이지라고 하죠. 스토이지 선박의 스토이지 단면을 제가 녹화로 그냥 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이 이제 부산에서 양할 컨테이너들인데요.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남미 지역에 묶여 있던 그 빈 컨테이너들, 본 컨테이너들을 계속 이제 실어내지 못하다가 한 모선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한 번에 이제 싹쓸이 해온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선박 스케줄이 일정하게 맞춰진다면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뭐 조금 뭐랄까요? 좀 일정하게 컨테이너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선박 스케줄이 일정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이제 계속 적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몽땅 싣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씩 일정하게 컨테이너가 공급되어야지 뭐 한국에서 나갈 수 있는 수출 화물들도 적기에 이제 화물이 이제 적입이 되고 그리고 선박에 이제 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선박도 부족하고 일단 선박은 뭐 제때에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선박이 들어오더라도 그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전 세계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그 컨테이너들을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뭐 가지고 올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물이 있어도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배에다가 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과주하고 의 관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겠죠. 컨테이너가 100대밖에 없는데 실어내야 되는 화물은 한 20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같은 조건에서는 실을 수가 없겠죠. 뭐 운임을 조금 더 뭐 준다든가 운임을 좀 이제 받을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일부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 선사에서는 조금 이제 VIP 어카운트라고 하죠. 본인들한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장기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화주짐을 좀 우선적으로 선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운임을 주는 화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컨테이너를 배정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제가 이제 부산에 양화되는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양화되는 컨테이너 중에 이런 뭐 적 컨테이너, 그러니까 일반 수입 화물이 되겠죠. 수입 화물도 있지만 되게 다수가 여기 이제 M이라고 적힌 거는 이제 공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박이 음, 양화 물량이 한 5천 TU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5천 TU가 아니라 5천 벤, 5천 무브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3,500 무브 정도가 공컨테이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선박의 3분의 2 정도가 공컨테이너로 채워진 상태로 작업을 하기 위해 터미널에 들어왔던 선박이죠. 여기 적재항도 보면 남미 지역의 특정 항만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어, 그런 컨테이너들이네요. 그죠?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뭐 선박의 스페이스가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풀 컨테이너 위주로. 왜냐면 공 컨테이너는 선적해봤자 운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컨테이너 위주로 이제 실어내고 그다음에 남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공 컨테이너를 보내야 되는데 선박 수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잠겨 있던 그런 컨테이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멕시코, 하여간 남미 쪽에 묶여 있던 그런 컨테이너들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건 이제 수에즈 운하만 얘기했지만 그 올 초만 해도 파나마 운하도 문제가 좀 많았었죠. 파나마 운하는 그 어디죠? 그 물을 끌어당겨서 배가 통항을 하잖아요. 그 가툰 호수인가요? 가툰 호수에 가뭄으로 인해서 뭐 수위가 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하루에 통항할 수 있는 선박들이 좀 많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뭐 선박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드라프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아시아 지역에서 뭐 북미 동안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지나갈 때 그런 드라프트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뭐 다 실어낼 수 있는 화물을 다 실어내지도 못하고 아시아 지역이 계속 이제 정체가 되고 뭐 그런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파나마우나 수에즈우나 이거로 인해서 뭐 거리가 이제 길어진다거나 뭐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이 좀 제한된다거나 결국 이제 선복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죠. 거기에 더해서 아시아 지역 항만들의 포트 컨제스션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입 화물로 들어갔던 그 컨테이너들이 다시 이제 회수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중국 지역에서 갑자기 재고 자산을 실어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운임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선적한 화물들이 원래는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 메이, 유럽 메인포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티 반군 사태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리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고 속도로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무작정 선박을 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죠? 그 선박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페인 인근에 내려서 아마 피더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피더도 많지는 않겠죠. 그죠? 선박이 그렇게 큰 선박으로 들어오는데 이 많은 화물들을 피도로 어떻게 다 실어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항만들로 최종 어 화물이 도착하는데도 지연이 되게 되고 화물 도착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화물을 적출하고
다시 공컨테이너가 아시아 지역으로 회수되는데도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러시아 지역에서는 또 그죠. 전쟁 때문에 컨테이너가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아 항만에서는 여러 가지 포트 컨제스천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물량이 또 이제 갑자기 넘쳐나는 거죠. 기존에 만들어놨던 재고 자산들을 빨리 밀어내야 되니까. 화물 운임이 올 3월보다 계속해서 이제 크게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올 초부터 같은 호수의 가뭄 때문에 강수량이 이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드라프트 문제로 통항할 수 있는 선박에 제한이 있고, 아시아 항만 쪽에 화물이 이제 계속 적체되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비어 있는 컨테이너가 또 아시아 지역으로 회수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선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컨테이너가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회수되는데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운임이 더 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AIS 정보를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필터로 컨테이너 선만 조회를 지금 했고요.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AIS 정보를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지금 기사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후티 반군 사태로 이제 막히다 보니까 그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모선들이 이제 희망봉을 경유해서 이렇게 멀리 가게 된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쪽에 화물을 일단 하륙을 하고 TS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중해 영내 피더를 이용해서 이 안쪽까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 쪽 피더도 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화물 도착이 지연이 되고, 그죠? 그러면 그 수입 화물을 다시 디베링하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회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부족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지중해가 아니더라도 나머지도 뭐 여기 보면은 유럽 쪽에서 대표적인 뭐 TS 포트가 여기 보면 뭐 로테르담이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나 저 위로 가면은 조금 더 가면 이제 브레머하벤 이런 쪽이 있겠죠.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된 화물들도 원하지 아시아 쪽으로 공컨이 회수되려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중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아시아 지역에 포트 컨제스천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 중국 항만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기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선박이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닝보로 와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선박들이 외항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ONE 선박, 상해에서 넘어온 선박도 여기 대기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와나이, 전부 다 지금 닝보 못 들어가고 지금 외항에서 지금 대기 중이죠. 에버그린 선박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선박들,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선박들이 외항에 정박 중인, 대기 중인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해 양산항이죠. 상해에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여기 외항 기류 중인 선박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 가니까 좀 더 많이 있네요. 그죠?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보이네요. 그죠? 그런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 북중국 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유, 여기도 뭐 한무더기 모여 있네요. 청도 근처네요. 그죠? 여기는 뭐 되게 많이 모여 있네. 여기 동그라미로 표기되어 있는 선박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으로, 미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나마 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같은 호수의 가뭄 문제 때문에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의 드라프트가 제한되면서 아시아에서 미주 쪽으로 가는 화물들을 다 충분히 실어 나눌 수가 없었죠. 드라프트 제한이 있다 보니까. 혹은 많이 실어도
이 통항을 하려면 드라프트를 낮춰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인근에 화물을 또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엔 좀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파나마 운항 인근에 대기 중인 선박들입니다.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통항하는 선박들도 보이고요. 그죠? 미주 동안으로 넘어가는 선박, 동안에서 서안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선박. 띄엄띄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제 통항 문제 때문에도 연결되지 못한 화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스페이스가 되면 그 풀 컨테이너부터 먼저 실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풀 컨테이너는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선적이고, 공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어차피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선사 비용을 들여서 그 회수해야 되는 순수히 비용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스페이스가 되면은 적 컨테이너, 풀 컨테이너부터 실어 나르다 보니까 공 컨테이너가 계속 적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토리지 파일에서도 보셨겠지만 특정 지역에 컨테이너가 계속 이제 쌓여 있다가 도저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실어낼 수 있는 컨테이너가 없다. 컨테이너가 없어서 화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뭐 특정한 모선에 이제 다 때려박는 거죠. 다 때려박아서 급하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운임도 많이 올랐겠죠. 운임 정말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뭐 운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봐도 그죠. 선복도 모자라고 컨테이너도 모자라고 뭐 실어내야 되는 화물은 200개가 있는데 뭐 선복이나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뭐 실을 수 있는 건 1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선사 입장에서는 손님 받아가면서 운임 올리면서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해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유, 많이 올랐네요. 그죠? 2023년에 한 10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4일 마지막으로 발표한 지수가 3,300. 올 초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뛰었네요. 그죠? 뭐 이 지수만큼 뭐 운임이 3배가 올랐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각 포트별로 이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얼핏 봐도 운임이 한 두세 배 이상은 올랐겠네요. 그죠? 올 초에 상해에서 미주 서안 가는 게 3,000불 정도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이 정도라면은 지수대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거의 한 만 불에 가깝게 40비타 기준으로 한 만 불 정도 줘야 미주소환 미주소환 대표적인 뭐 항구가 LA 롱비치 뭐 이런 곳들이 있겠죠. 미주소환 가는데 중국에서 뭐 40비타 하나 보내려면 만 불 정도 줘야 되는 뭐 그런 운임을 뭐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운임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죠? 아, 무시무시합니다. 파나마 가토노스 가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스웨즈구나 통항 문제로 이제 희망공을 우회하는 경로 그러다 보니 항해 일수가 길어지고 화물이 적체되고 그로 인해서 선복이나 컨테이너까지 모질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운임이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